말괄량이 캐더린. 베프티스터는 페디어시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큰 부자입니다. 그에게는 홍기가 꽉 찬 딸이 둘이 있는데 큰딸의 이름은 캐더린이고 둘째 딸은 비앙카입니다. 베프티스터는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부자이면서도 두 딸을 시집 보내지 못해 고민이었습니다. 둘째 딸인 비앙카에게는 청혼을 하려는 청년들이 수십 명씩이나 줄을 서 있었지만 문제는 큰딸인 캐더린이었습니다. 두 딸의 미모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비앙카는 얌전하고 온순한데 반해 캐더린은 성질이 아주 고약했습니다. 캐더린의 성질이 얼마나 괴팍하고 우악스러운지 페디어시의 청년들 중에서는 그녀에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붙여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캐더린은 청년들이 동생인 비앙카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못마땅해서 회방을 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심술쟁이였습니다. 또 비앙카가 어떤 남자하고 있는 것을 보기라도 하면 캐더린은 동생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는 심하게 욕을 하거나 매를 때리면서 못살게 굴었습니다. 캐더린에 대한 이러한 소문은 페튜어시의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청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베프티스터에게도 캐더린은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베프티스터 씨, 제발 비앙카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호텐쇼, 그레미오, 루첸쇼 같은 청년들은 거의 매일 베프티스터를 찾아와 졸라댔습니다. 그러나 베프티스터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자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캐더린을 제치고 비앙카부터 결혼시킬 생각은 없네. 어떻게 언니를 두고 동생부터 먼저 시집을 보내겠는가? 캐더린이라면 내일이라도 당장 결혼을 시킬 수 있겠는데 어떤가? 자네들 중 누구라도 캐더린과 결혼만 해준다면 내 재산을 몽땅 물려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그러나 베프티스터가 아무리 사정을 하다시피 해도 청년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 어떤 남자가 캐더린의 성질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직 양처럼 온순하고 착한 비앙카를 원할 뿐입니다. 하고 대답하고는 슬금슬금 꽁무니를 뺐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광경을 보기라도 하면 캐더린은 버럭 화를 내며 씩씩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왜 제 꼴만 우습게 저런 작자들에게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저런 얼간이 같은 작자들에게 시집갈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고요. 이쯤 되고 보면 비앙카를 차지하려고 안달하는 청년들에게도 캐더린의 문제는 보통 골칫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베프티스터의 결심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청년들은 비앙카를 차지할 엄두도 못 냈습니다. 캐더린을 책임질 사람이 먼저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청년들은 비앙카와 결혼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경쟁자였지만 캐더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생각이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어디 이 도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라도 사람을 한번 찾아봅시다. 많은 재산을 준다고 하니 혹시 그것을 노리고 캐더린에게 장가들려는 미친 녀석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소? 그럴지도 모르죠.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캐더린을 먼저 시집 보내고 난 뒤 다시 경쟁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청년들은 뜻을 모아 캐더린의 신랑감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비앙카에게 목을 메고 있는 청년 중에 한 사람인 호텐쇼는 오늘도 베프티스터를 만났지만 헛걸음만 하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비앙카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야 해. 그런데 그렇게 성질이 고약한 캐더린을 누구에게 시집 보낸담? 그녀의 소문이 워낙 나쁘게 퍼져 있으니. 호텐쇼가 이렇게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우악스럽게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린단 말인가? 깜짝 놀란 호텐쇼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괴짜 페트루키오. 잠시 후 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본 호텐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페트루키오, 자네가 어쩐 일인가? 그리고 대체 그 꼴이 뭔가? 대문 밖에는 호텐쇼의 절친한 친구인 페트루키오가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과 얼굴은 먼 길을 달려오느라 먼지투성이었으며 뚱뚱한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비쩍 말라빠진 노새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호텐쇼는 친구의 꾀조재한 모습에 어이가 없는 듯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큰 체격에 좀 튼튼한 놈을 타고 와야지. 자네가 그 노새를 타고 왔는지 그놈이 자네를 타고 왔는지 알 수가 없군. 페트루키오는 베로나에 살고 있는 호텐쇼의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는 키도 작고 뚱뚱한 데다가 몸에 털이 어떻게나 많은지 꼭 산적 도목처럼 보이는 사나이였습니다. 게다가 생긴 것만큼이나 성격도 굉장히 급하고 거칠어 좀처럼 그와 상대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게나 말일세. 빌어먹을 놈의 노새가 어찌나 비실거리는지 내가 저놈을 업고 오다시피 했다네. 그건 그렇고 호텐쇼 자네는 그동안 잘 지냈나? 자네의 그 말투는 여전하군 그래. 무슨 바람이 불었는진 모르겠네만 나를 찾아와 주어서 고맙네. 자, 그러고 있지 말고 어서 들어오게나. 집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페트루키오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물려받은 재산으로 걱정 없이 살곤 있지만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자니 내 성질에 갑갑해서 미치겠더군. 그래서 뭐 좀 색다른 일은 없을까 하고 세상 구경도 할 겸 길을 나섰다네. 오다 가다 좋은 아가씨라도 만나게 되면 장가도 들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고. 그런데 호텐쇼, 보아하니 자네도 아직 결혼을 못한 모양이군. 나는 그놈의 별난 성질 때문이라지만 자네는 왜 아직도 그러고 있나? 친구의 말을 듣고 있던 호텐쇼의 머리에 문득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옳지. 페트루키오라면 그 말괄량의 캐더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지? 속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호텐쇼는 짐짓 시무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페트루키오, 난들 왜 결혼하고 싶지 않겠나? 내가 사랑하는 아가씨가 있긴 한데 좀 문제가 있다네.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긴 하지만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러네. 아니 대체 무슨 문제인데 그러는가? 호텐쇼는 대답은 하지 않고 시무룩한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 호텐쇼. 자네하고 나 사이에 못할 말이 뭐가 있나? 그렇게 우거지상만 하고 있지 말고 속 시원히 털어놔 보게. 페트루키오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같은 성미인지라 얼른 이야기를 해보라고 호텐쇼를 들들 볶아댔습니다. 한참 동안 뜸을 들이던 호텐쇼는 그제야 마지못한 듯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은 아무도 못 말리는 말괄량의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그 아가씨의 신랑감을 구하지 못해서 그런다네. 그 아가씨는 어찌나 고집이 세고 성격이 난폭한지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다네. 게다가 심술은 또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는가? 하지만 엄청난 부잣집의 첫째 딸인데다가 얼굴도 기막히게 아름답지.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괴팍한 성질 때문에 그녀에게 장가들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네. 그런데 자네가 그 말괄량이 아가씨의 신랑감을 못 구해서 안달을 하는 이유가 뭔가? 페트루키오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말괄량의 아가씨는 캐더린이라고 하는데 실은 나는 그녀의 동생인 비앙카란 아가씨를 사랑하고 있다네.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는 언니인 캐더린을 제쳐놓고는 절대로 동생부터 시집 보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녀 아버지의 결심이 워낙 확고해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막무가내라네. 그 캐더린이란 아가씨가 그렇게 못 말리는 말괄량인가? 말도 말게. 내가 사랑하는 비앙카는 하도 언니에게 욕을 먹고 매를 맞는 바람에 눈물이 마를 새가 없다네.
그러니 이렇게 내가 나서서 캐더린의 신랑감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페트루키오는 호텐쇼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자기도 모르게 말괄량의 아가씨 캐더린에 대한 호기심이 싹트는 걸 느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말괄량이길래 저 친구가 저러는 걸까?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별나기는 별난 모양인데. 여보게 페트루키오, 이 가엾은 친구를 위해서 자네가 그 말괄량이 캐더린의 신랑감을 구해줄 순 없겠나? 그녀를 데려가겠다는 청년만 있다면 그녀의 아버지는 지참금으로 자기 재산의 전부라도 내놓겠다고 했다네. 그 괴팍한 성질만 참을성 있게 받아줄 수만 있다면 실은 꽉 먹고 알 먹는 일일 수도 있지. 아름다운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하하하, 호텐쇼. 그런 일이라면 너무 걱정 말게나. 내가 누군가 이 천하의 페트루키오가 나서서 깨끗이 해결해주겠네. 페트루키오의 자신만만한 말투에 호텐쇼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가 소개할 만한 적당한 신랑감이라도 있다는 건가? 괜히 엉뚱한 데서 신랑감을 찾을 게 아니라 내가 그 말괄량이 아가씨한테 직접 청혼을 하겠네. 아니, 자네가? 그건 안 되네. 자네를 그녀의 신랑감으로 추천할 순 없어. 자네가 나와 절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면 몰라도 내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친구를 이용하면서까지 그럴 수는 없네. 호텐쇼,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네. 내가 그 말괄량이와 결혼하겠다는 것은 자네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자네도 알다시피 내 성질이 어디 보통 성질인가. 나 역시 난폭하고 거칠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 아닌가. 그거야 전하가 다 아는 일이지만. 그러니 내게는 얌전하고 새침대기 아가씨보다는 그런 말괄량이가 더 어울린단 말일세. 호텐쇼는 너무 쉽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이야기가 진행되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곤 하지만 나는 정말 내키지 않는 일일세. 내가 괜한 얘기를 꺼냈군 그래. 이보게 호텐쇼, 나도 괜히 하는 말이 아닐세. 이 천하의 페트루키오가 아니고서야 어느 누가 그런 말괄량이를 다룰 수 있겠나. 그렇지 않아도 장가를 못 가서 안달을 하던 참인데 정말 잘된 일이 아닌가. 허허, 이거야 참. 글쎄, 그렇게 고민할 것 없네.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리게 되었나? 인물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그런 걸 가릴 처지도 아닌데 더구나 그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라니 입만 아프게 두말할 필요가 뭐 있나. 게다가 엄청난 부자까지 될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게 아니고 뭔가. 일이 이쯤 되고 보니 페트루키오 쪽에서 오히려 호텐쇼에게 사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네 뜻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이건 장난이 아니니까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이 사람 왜 자꾸만 딴소리를 하고 그러나. 내 결심은 확고해졌으니 어서 나를 그녀의 집으로 안내하게.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그런 일은 빠를수록 좋아. 자네 정말 끝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 잔소리 말고 빨리 앞장이나 서게. 호텐쇼는 몇 번이고 다짐을 받았지만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습니다. 막상 캐더린과 맞닥뜨리고 나면 페트루키오의 마음이 변해버리고 말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호텐쇼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캐더린의 집을 향하여 함께 나섰습니다. 한편 베프티스트의 저택에서는 캐더린이 또 비앙카를 못살게 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야 늘상 있는 일이지만 오늘은 어쩐지 좀 심해 보였습니다. 비앙카는 밧줄에 손목이 묶인 채 울고 있었으며 그 곁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듯한 얼굴로 캐더린이 씩씩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으니 제발 이거 좀 풀어줘요. 비앙카가 울면서 사정을 했지만 캐더린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쁜 계집애야. 도대체 어떤 녀석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은 거야? 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게 뭐가 아니야.
얼간이 같은 녀석을 만나 희희낙낙하며 놀려고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언니를 약 올리려고 그랬군. 언니, 무조건 내가 잘못했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제발. 하지만 캐더린은 더욱 길길이 날뛰며 거세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웃기지 마. 너 이번엔 단단히 혼 좀 나야 돼. 두 자매의 시끄러운 소리는 마침내 1층에 있던 아버지 베프티스터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2층에 있는 비앙카의 방으로 달려들어온 아버지는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를 본 비앙카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더욱 슬프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저 새 드레스를 한번 입어보려고 거울 앞에 서 있는데. 캐더린, 동생한테 이렇게 심한 행동을 하다니 정말 너는 못 말리겠구나. 베프티스터는 얼른 비앙카의 손목에 묶인 밧줄을 풀어주고 나서 다시 캐더린을 나무랐습니다. 이 손목 좀 봐. 벌겋게 부어올랐군.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게 어쩌면 이럴 수가 있니? 얼마나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리겠니? 아버지가 비앙카 편만 들자 캐더린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만 미워하시는 거죠? 비앙카는 언제나 얌전하고 착하기만 한데 너는 늘 이렇게 말썽만 부리지 않니? 아버지는 제게 별 관심도 없으시면서 뭘 그러세요? 저는 그저 아무 녀석에게나 시집 보내버리고 비앙카에게만 좋은 신랑감을 구해주시려고 온갖 궁리를 다 하시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캐더린. 나는 너희 둘을 똑같이 사랑한단다. 제발 네가 좀 얌전해지기만 바랄 뿐이지. 그러나 이미 속이 상해버린 캐더린은 문을 쾅 닫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베프티스터도 속이 상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저 녀석의 고약한 성질을 고칠 수 있을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인님, 손님들이 찾아오셨는데요. 하인의 전가를 받은 베프티스터는 기운이 빠진 모습으로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페트루키오의 청혼. 베프티스터를 찾아온 손님은 다름 아닌 호텐쇼와 그의 친구 페트루키오였습니다. 호텐쇼가 소개를 하기도 전에 성격이 급한 페트루키오가 나서서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로나에 살고 있는 페트루키오라는 사람입니다. 되게 예쁘고 착한 따님이 계시다길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기 호텐쇼와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만.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기긴 했지만 비앙카를 두고 캐더린에게 청혼하러 온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베프티스터는 시큰둥하게 인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페트루키오, 호텐쇼에게서 아직 이야기를 못 들은 모양이군. 내게는 자네들이 원하는 비앙카라는 딸 말고 캐더린이라는 큰 딸이 있는데 그 아이를 시집 보내기 전에는 절대로 비앙카 먼저 시집 보낼 생각이 없네. 그러니 여러 말 말고 나중에 오도록 하게나. 그러자 페트루키오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베프티스터 어른, 저는 비앙카가 아니라 큰딸 캐더린을 원합니다. 너무나 뜻밖의 말이라 베프티스터는 깜짝 놀라며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뭐라고 했나? 다시 한번 말해보게. 저는 큰 따님인 캐더린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캐더린이라고 했는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캐더린에게 청혼하는 겁니다. 베프티스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캐더린에게 청혼해온 사람이 없었으므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캐더린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착한 아가씨라는 말을 듣고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녀를 제게 주십시오. 베프티스터는 그래도 페트루키오의 말이 믿기 어려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건 자네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내 큰딸은 보통 아이가 아닐세.
괜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다시 잘 생각해보고 오게. 그러나 페트루키오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베프티스트 어른,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생긴 것만큼이나 성격도 불같이 급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몇 번이고 다시 올 순 없습니다. 제게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좀 있으니 그다지 따님을 고생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나는 자네의 재산 따위에는 관심이 없네. 다만 자네가 과연 캐더린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이 걱정일세. 만약 자네가 정말 캐더린과 결혼한다면 내 토지의 절반과 함께 현금 2만 크라운을 주겠네. 으하하하하. 크게 소리내어 한바탕 웃고 난 페트루키오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쁜 따님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많은 재산까지 함께 나눠주신다니 그야말로 금상첨화로군요.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장인어른이라 부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인어른. 고마운 건 자네가 아니라 바로 나일세. 하여간 나는 자네만 믿을 테니 내 딸아이를 잘 보살펴주게. 염려 마십시오, 장인어른.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호텐쇼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베프티스트 어른,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페트루키오, 자네 정말 축하하네. 자네라면 틀림없이 캐더린과 잘 어울릴 거야. 고맙네, 호텐쇼. 자네 덕분에 나도 장가를 들게 되었군. 그런데 그들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거실로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베프티스타 씨, 저는 도저히 더 이상 캐더린 아가씨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는 캐더린의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니, 또 무슨 일이오? 제가 아가씨의 기타 연주에 대하여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했더니 글쎄 제 머리를 기타로 내려치지 뭡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음악 선생은 그렇게 말하고는 머리를 감싸주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베프티스터는 음악 선생의 말을 듣고 혹시라도 페트루키오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까 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저 친구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거 아니야? 이것도 골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군. 베프티스터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페트루키오가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캐더린은 정말 용감한 아가씨로군요. 제 마음에 쏙 드니까 염려 마시고 어서 캐더린을 데려오십시오. 빨리 보고 싶으니까요. 휴, 10년 감수했군. 베프티스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캐더린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텐쇼와 함께 거실에 남은 페트루키오는 어떻게 하면 캐더린의 길을 꺾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쿵쿵거리며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요란한 걸 보니 캐더린이 틀림없군. 호텐쇼가 말하자 페트루키오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캐더린은 거실 문을 거칠게 열고 안으로 들어와서는 다시 쾅 하고 요란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 내 사랑 케이트, 어서 와요. 페트루키오는 캐더린에게 케이트라는 애칭으로 친근하게 부르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다짜고짜 내 사랑 어쩌고 하는 말투하며 케이트라는 호칭이 귀에 거슬린 캐더린은 이것 봐요. 내 이름은 캐더린이지 케이트가 아니라고요. 하고 쏘아붙이듯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부르든 나에게는 당신은 케이트요. 사랑스러운 케이트. 나는 당신이 예쁘고 착하다는 소문을 듣고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멀리 베로나에서 달려온 페트루키오라는 사람이요. 흥, 혓바닥을 잘도 놀리는군. 그런 쓸데없는 소리랑 집어치우고 지옥에 나가버리시지? 페트루키오는 캐더린의 거친 말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능청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케이트, 당신은 소문보다 훨씬 아름답소. 캐더린은 페트루키오의 말에 콧방귀를 뀌며 더욱 거칠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악마처럼 생겼군. 그 텁수룩한 수염하며.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꺼져줬으면 좋겠어.
그러나 페트루키오는 그녀가 그럴수록 한술 더 떴습니다. 오, 케이트. 당신은 목소리마저 아름답구려. 마치 천사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군. 캐더린은 얼굴색이 벌개지더니 분해서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페트루키오의 뺨을 보기 좋게 올려붙였습니다. 얼떨결에 뺨을 얻어맞은 페트루키오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 차례로군 하며 억센 손으로 캐더린의 뺨을 철썩하고 올려붙였습니다. 그러더니 미처 정신을 차리지도 못한 캐더린을 덥석 끌어안고는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캐더린은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악마, 이거 놔! 놓지 않으면 꽉 깨물어버릴 거야? 어디 마음대로 해보시지.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사이에 베프티스터가 들어와서 그 광경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습니다. 페트루키오는 큰 소리로 베프티스터를 향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우리 두 사람은 이번 일요일에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캐더린이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짓거리는 말이니 믿지 마세요. 케이트가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장인어른, 아무 염려 마시고 결혼식 준비나 서둘러 주십시오. 오, 그런가. 알았네. 나는 자네만 믿겠네. 아버지마저 페트루키오의 편을 들자 캐더린은 더욱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는군요. 어디서 저런 산적두목 같은 사람을 데려와서 저를 시집 보내시려는 거예요? 페트루키오는 캐더린이 뭐라고 하건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저도 결혼식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결혼식에 입을 옷이랑 케이트에게 끼워줄 반지를 마련해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페트루키오는 그 말을 마치자마자 재빨리 캐더린의 뺨에다 쪽 하고 입을 맞추고는 오, 내 사랑 케이트. 일요일에 다시 만날 때까지 나만을 생각하며 잘 지내시오. 하더니 호텐쇼를 데리고 유유히 베프티스터 저택을 떠났습니다. 캐더린은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신이 몽롱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에서는 베프티스터가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